2002년 1월 7일 싱가포르 클레이모어 로드에 있는 오차드 타워 주차구역을 순찰하던 보안요원 A의 시선을 끈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이상한 생각에 A는 다가갔고 순간 차량에서 나는 악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던 A는 뒷좌석에 놓인 상자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커다랬던 상자. A는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했고 차량의 소유주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호나이 관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자 불안감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차량의 문을 뜯어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망한 상태의 호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렁크에선 한 여성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여성은 호의 여자친구인 란 야밍으로 그녀 역시 호가 실종될 때 함께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들의 사이는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였던 호의 고용주이자 그가 발견되기 3일 전 영국으로 도망간 마이클 맥크레아와 그의 여자친구 오드리 옹 페이링이었죠. 5월 말 영국에서 호주에 있는 아내에게 가다 여권과 비자 문제로 구금된 마이클이 싱가포르에서 수배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6월 13일에 그는 정식으로 체포됩니다. 그와 함께 도망갔던 오드리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고 먼저 11월 10일에 싱가포르로 송환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된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업차 싱가포르로 건너와 있던 영국인 마이클은 아내가 친정인 호주로 떠났을 때 비서인 오드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운전기사인 호는 아내와 별거 중 중국에서 온 유부녀인 란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런 호를 마이클은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14만 달러가 넘는 차량을 호에게 선물까지 했던 마이클. 그런 그가 왜 호와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했을까? 사건은 2002년 1월 2일에 있었던 자그마한 파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마이클, 오드리, 호, 란 이렇게 넷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호가 오드리에게 중국어로 천박한 년이라 모욕하며 침을 뱉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애인에게 모욕을 준 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는 반격했지만 아마추어 복싱 선수까지 했던 마이클을 그가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애인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본 란이 칼을 들고 마이클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칼을 피하며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호 역시 마이클의 주먹을 맞고 기절한 상태였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술을 마시던 그는 호의 다리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호를 그저 기절시킨 줄 알았지만 목을 잘못 맞은 호가 목뼈가 골절되며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던 겁니다. 놀란 마이클과 오드리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지속해서 반복했지만 이미 멎은 호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마이클은 패닉에 빠져 있었고 그런 그를 보던 오드리는 커다란 상자를 가져와 안에 있던 내용물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본 마이클은 정신을 차리고 살인사건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지인 젬마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드리는 빈 상자에 호를 넣었을 때 옆에 기절해 있던 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자 우선 침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이때까지도 란은 기절만 했을 뿐 살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젬마는 오드리에게 살인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건들을 사오라 말했고 그녀는 이를 위해 여러 번 아파트를 들락거렸습니다. 벽과 바닥에 묻은 핏자국과 싸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표백제, 고무장갑, 스폰지, 페인트 등을 사서 가져온 오드리. 1월 3일 자정 무렵 마지막 심부름을 다녀온 오드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실에 옮겨놨던 란이 사망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젬마에게 입막음을 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황상 그가 란을 살해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며 모든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셋은 차량에 호가 들어있는 상자와 란을 싣고 유기할 곳을 찾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염두에 둔 곳은 바닷가나 사람이 오지 않을 만한 장소였죠. 그렇기에 상자에 아령까지 넣으며 완전 범죄를 꾸미려 했던 그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할 만한 좋은 장소를 찾지 못했고 젬마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겨둔 상태였기에 그들과 헤어지자 더욱 다급해진 마이클과 오드리는
결국 오차드 타워 주차장 꼭대기 7층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6개월간의 도주 끝에 체포되며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송환된 오드리와는 달리 마이클은 지속적으로 호주의 감방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주로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마이클을 싱가포르로 넘겨야 했지만 그가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사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결국 마이클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고 나서야 그는 싱가포르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년 만에 싱가포르의 땅을 밟은 마이클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며 이틀 후 호와 란의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모든 것을 자백하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던 오드리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12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싱가포르로 인도되어 온 영국인 마이클에게 어떠한 형이 내려질지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마이클은 호가 약물에 중독되어 자신의 돈을 훔치려 했기에 다투다 실수로 살인을 했다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은 오드리에 의해 드러난 상태였죠. 2006년 6월 그는 2건의 과실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싱가포르는 과실치사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데 2건을 합친 20년형에 시신 유기 4년을 추가하며 총 24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징역형은 호주에서 구금되어 있던 3년과 재판이 벌어지기 전인 9개월을 제외한 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사의 말에 마이클은 항소했습니다. 호주에서 구금을 당한 것도 자신의 자유가 박탈된 감옥 생활이었기에 형량에 추가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동일 범죄에 대해선 하나의 죄목으로 징역을 선고해야 하기에 과실치사 2건을 하나로 묶어 10년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며 말이죠. 마이클의 변호사 역시 그를 처벌한 판사가 의뢰인의 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의뢰인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항소법원의 앤드류 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당신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입장에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변호사의 말에 판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그게 평범한 인간이죠. 게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동시 선고를 요구한다고요? 결국 항소법원은 마이클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에서 120만 파운드의 수익을 내며 노팅엄의 100만 파운드 남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그는 74살이 되는 2030년 6월에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